정면승부 2부 여의도 정면승부 코너입니다. 여의도 밖에서 정면승부 펼칠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국감이 이제 끝이 나서 두 분 다 뭐 조금 홀가분할 테고 뭐 국회의원이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만 그중에 이 국정감사 준비가 가장 길잖아요 또. 그래서 아마 홀가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박성중 의원은 또 화제가 또 한 번 돼가지고 어때요? 그 이 국감 소회라고 할까요? 짧게 두 분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뭐 국감을 네 번째가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5번째구나. 5번째죠. 다섯 번째 하는데 이번 국감이 상당히 그 어떤 능력의 한계랄까. 예.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역시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정인 채택하는 문제라든지 또 뭐 핵심 정인은 거의 뭐 채택이 안 돼 버리니까. 예. 또 중요한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뭐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지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서 굉장히 그런 걸 느껴서 어쩌면 뭐 저희들은 방탄국회라고 합니다만은 또 여당에서 일부에서는 뭐 맹탕국회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예. 하던데 하여튼 굉장히 한계를 느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가면 갈수록 노하우가 늘어나고 좀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매번 국감 할 때마다 긴장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여당이니까 방어만 했다고 또 생각하실 예. 수도 있는데요. 정작 어떤 신문사에서 이제 코멘터리 하는데 보니까 야당 같은 여당 의원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언론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점검해야 될 국정과제 조금 날을 세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예. 저하고 얼굴 붉히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는데 예.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여당 의원이라기보다는요. 예. 국정감사는 국정을 견제하고 예.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주기니까 좋은 기능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정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아까 박성중 의원 지적대로 여권이 방탄 국정감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우리 상임위만 얘기하더라도요. 사실상 언론에 노출되는 핫한 이슈들 몇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이외에 꼼꼼한 점검들이 되는 편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또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스스로 자평하실 때는 맹탕이었다 얘기하시겠지만 되돌아보시면 또 보좌진들이 꼼꼼히 준비해 주신 것들 그래도 기본들은 다 채우셨거든요. 기본 이상으로 채우셨어요. 예.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한테도 저는 많이 배운 국회였습니다. 좀 반대로 박성중 의원한테 그러면 원래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한 방이 없었다. 정쟁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뭐 비판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평년작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국민의 속 시원한 부분을 긁어줘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것이 예를 들자면 저희 과방위 예. 과학기술방송 뭐 정보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요 핵심 정언에서 예를 들어서 이 포털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중립 이런 관련해서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이라든지 다음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라든지 이런 거 뭐 전혀 채택이 안 돼 버리고 또 포털의 여러 가지 어떤 댓글의 문제 중립성 이런 것 때문에 드루킹에 김동원 씨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도 되지를 않고 여하튼 이런 핵심 정의가 안 됐습니다. 주요 자료를 본다면 예를 들자면은 종편의 여러 가지 심사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편 심사위원의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자. 자료를 달라. 일체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송의 중립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는 있지만은 그러면 그 중립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한번 공개는 못하지만 우리한테 보여다오, 열람을 시켜다오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깊이 있게 들어가지 예. 못했다. 정쟁을 했다, 뭐 한 방이 없었다,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 자료 제출이나 증인 채택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계는 좀 있었다 이런 말씀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이야기는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 이겁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비난할 거고 또 정의당에서도 비난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뭐 진보 언론이라는 경향신문까지도 비난 대열에 섰던데 민주당 입장으로서 조금 후폭풍을 생각하긴 했을 건데 이 정도로 비난할 줄은 모르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네, 민주당
입장이라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예. 당시 처음 이 문제가 나올 때 저는 이제 당직을 맡고 있었고 대변인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아무도 감히 이야기 못할 때 저는 후보자 내야 된다라고 예. 이야기했습니다. 예. 경향신문도 제 이름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늘 얘기했어요. 국회의원 세비 얘기하면은 줄이자고 얘기하면 아니요라고 얘기했어요. 왜 국회 개혁 얘기를 세비 논쟁으로 끌고 가느냐. 이거야말로 정치의 룸을 줄이는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이 선거의 책임 귀책이 있는 사유 측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는 방식의 책임을 이야기할 때도 역시 정치 영역에 대한 몰이에서 비롯됐다. 네. 정말 책임진다는 것은 선거라는 이미 주어지고 설계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안에서 후보를 내는 게 공당의 책임입니다. 예. 그때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어떤 분들은 아유 섣불리 그런 얘기 하지 마. 남들이 뭐라 그래 할 때조차도 저는 정치학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 제도가 설계되고 국민의 대표를 뽑았던 고대 역사적 기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정신을 되살려 본다면은 후보를 내는 것이 마땅하고 사실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라면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낸다면 그 자체가 또 불리한 예. 지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도 기꺼이 알겠습니다. 수용하면서 예. 최선을 다해서 다음 의지를 보여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책임 정치 차원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정치의 본론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다만 예. 당헌 당규를 고쳐야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치는 명분인데 명분이 사라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자, 그 역시도 네. 선거에서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런 불리한 요소를 감행해서라도 후보자를 내고 그 후보자가 미래 비전 사실 공당이 그런 실수를 했다고 다음 미래에 책임지지 않는 것만큼 무책임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민망한 상황이라고 제가 언론에도 얘기를 예. 했는데요. 이렇게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절차 내의 행위를 통해서 정당하게 개정이 됐다면 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뭐 비판 같은 것도 예. 수용하면서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선거에서 평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님.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맞지만은 대통령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헌까지 고쳤습니다. 당의 헌법까지 고쳤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공당이 이렇게 약속을 자꾸 변화시킨다면 누가 공당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성추행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자도 있습니다. 2중, 3중 그 사람이 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 3중 피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저희들은 문제를 삼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838억이라는 선거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궐선거 비용. 이런 차원에서는 누가 잘못했어? 국민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잘못한 정당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책임을 느끼 책임 있는 정당이 책임도 못 질 정당이라면 이거는 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권리당원이 한 80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투표 참여한 사람은 4분의 1 정도 26%밖에 안 됩니다. 20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핵심 중에 핵심. 권리당원도 핵심이지만은 그중에 4분의 1만 참여해가지고 그게 뭐 86%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는다면 지난번 뭐 비례 정당 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국민들도 보고 있다. 국민들도 바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은 당내 절차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가라는 부분은 이제 지금 굳이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선택한 제도 안에 설계 안에서 충분히 그 절차 합법적으로 따라 진행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성중 의원님 같은 그런 비판적 시각을 가지시는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내느냐가 더불어민주당이 지고 있는 더 큰 짐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더 큰 짐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서울 시민들의 남은 4년을 팽개치는 방식으로 책임지는 것은 공당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 공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재정님이 참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참 전 좋게 정말 들립니다. 그런데 간절히 그렇게 당에 원했습니다. 올해 예. 3월 달에 우리 뭐 이재정 의원님이 JTBC 그때 나오셔가지고 내 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이고 관심 가주셔서 열린 감사합니다. 시민당 절대 후보 안 낸다고. 근데 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당이 어떤 한번 약속한 거 세계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약속은 지켜야 된다. 팍타 준트스 반다가 이 국제법, 국제관례 또 상업관례 하나의 이게 무너진다면 세계가 존재하지 않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두 분 다 두 번씩 제가 발언 기회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 뭐 이제 뭐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바꿀 테지만 그걸 떠나서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법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있게 한 정당은 앞으로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걸 법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에 명쾌한 조항을 넣어서 뭐 과거에 이인제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저는 당과 상의도 없이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치를 처음부터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정치학 원론책 펴놓고 철학서부터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견지에서 소위 비용 부담의 문제가 나와서 예를 들어 뭐 지방선거라든지 등등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비용을 이렇게 분담을 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계에 대한 고민은 몰라도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치 세력을 제외하는 방식이 과연 선거제도의 본질에 타당하고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런 비용 분담과 관련한 액수가 사실상 정당의 통상적인 경상회계를 넘어가는 방식에 출마하지 말라는 걸 강요하는 방식은 저는 본질에 어긋나는 개혁 방안이라고 보고 그건 개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는 뭐 민주당 의견은 아니고 제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이고 단호하게 그건 당에도 당이 만약 다른 선택을 한다면 제가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치의 원론으로 돌아가라. 박 의원님은 원칙을 아까 지키자. 그런 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그렇게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습니까? 2012년에 2014년에 보면 민주당에서 그 당시 강동원 의원 또 박안주 이원욱 의원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 뭐 우리 당에서도 그 당시 이완영 의원이 발의했지만 예. 전반적으로 이게 중대한 사유. 예.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성추행이라든지 예. 완전히 무슨 뭐 뇌물 관련 예. 굉장히 심각하다든지 예. 이런 관련해서는 한 번 정도 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예. 꼭 그 당을 뭐 100% 뭐 축출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우회적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주자 이런 차원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걸 뭐 좀 지켜보면 될 거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주자로서 입지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 30일 전국 성인 2,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달보다 6.7%포인트 오른 17.2%로 찍게 됐습니다. 지금 1, 2위를 민주당 후보들이 하고 있는데 20% 초반대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많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예. 먼저 한번. 예. 정치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반증 아닐까요? 예. 의도하시고 만족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뵙는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처럼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자리에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 거야 또 차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막아서고 있는 것은 정말 8부 9부능선에 다가선 검찰개혁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법원개혁 된 지 오래됐습니다. 아직도 개혁할 지점이 많지만 그래도 첫 단추를 열었던 것이 무려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반발에 검찰개혁만큼은 결국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왜인 줄 압니까? 내부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 검찰 조직이라는 그간 국민을 위해서 존재했어야 할 조직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 선에서 본인의 정치의 영역은 정치 영역에 나와서 하십시오. 왜 그 개혁을 막아서고 있느냐.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정치적인 행동과 언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고. 자족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분도 날마다 여론조사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박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급상승한 거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 쪽에서 고무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을 잠룡들의 표를 지금 다 잠식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안 좋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이 저희들 당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 당직 아니거든요, 아직은. 예. 아직은 다만 곧 혹시 다만 그 이번에 국감장의 소신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어떤 정치적 선을 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검찰개혁은 해야 되지만은 국민들한테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오히려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어떤 분위기에 상당히 녹아 들어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 대선이라는 것은 앞으로 1년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예. 얼마든지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배출되는 거 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가 그 두 사람이 나란히 합치면 40% 넘으니까요. 이 와중에 만일 김경수 지사가 재판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확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박 의원 이야기처럼 우리 후보군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어때요? 예, 뭐 후보군이 많고 그를 통한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검찰총장의 직에 있는 분들까지 그 경쟁에 뛰어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발 경쟁하셔도 좋고 본인의 정치적 욕구를 충분히 발휘하셔도 좋은데 그 직은 내놓으셔야죠. 검찰개혁을 맡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의 국민의 세금을 매달 받아가시는 것도 예. 사실은 지금 부끄러워야 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역으로 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해야 될 때가 어디냐. 오히려 추미애라든지 뭐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서 기존에 검찰에 맡겨놓으면 중립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을 너무 친정부적으로 간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검찰개혁이 역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예. 하나의 표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개혁이 무산된 역사를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손쉽게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한다는 듯이 가릴 수 없는 거죠. 정말 그 어떤 조직보다도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 검찰이었고요. 사실상 정치와 합잡해서 정치 검찰이 되긴 했지만 누군가의 시녀가 아닌 스스로가 왕권을 행사해왔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강력한 권한이 우리나라는 검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직전에 그 검찰들이 네. 조직을 비호하고 온갖 날조 사건을 만들어냈던 검찰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고 한 번도 개혁된 적 없는 개혁 앞에 총체적 반항, 격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또 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검찰총장 출신,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정치에 뛰어들었지만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국민들이 다 똑똑하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합니다. 저는 그분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으면 평가합니다. 좋겠고요. 예. 그것에 대한 기대를 떠나서 검찰총장의 직 그리고 검찰 개혁의 현재 상황에 대한 알겠습니다. 대탄스러움을 마무리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요건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재정 의원 이야기 좀 보태서 어쨌든 17%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국감장에서 나중 퇴직 이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이게 정치적 의미를 익힌단 말이죠. 정치 앞으로 하겠다. 이건 좀 부적절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인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아직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이 안 됐다. 예, 정무적 판단이 조금 그런 차원에서 뭐 저 본인은 국민을 위해 봉사가 단순히 정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봉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당 얘기도 좀 해보죠. 그 오늘 홍준표 의원이 김종인 대표 퇴진을 요구했는데 당내에서도 뭐 장제원 의원, 조경태 의원 등등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확보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은 뭐 반대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기사에 나왔던데 이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우리 당의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김종인 체제를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는 프로테이지가 한 뭐 55% 60%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사람도 한 30%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중립입니다. 예. 그때 양쪽이 했을 때 우선 주호영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이 먼저 가서 이야기도 하고 신문에 흘렸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김종인 대표 체제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은 맞지만은 이것을 뭐 10개월 가까이 오랫동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0월 초에 그 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내부 해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12월 말까지 해서 1월 1일부터 새로 출발하자. 만약 그게 뭐 신임이 된다면 4월 7일까지 가도록 하자 이렇게 중재안도 냈습니다만은 우리 내부에 상당히 여지가 있다, 여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것이 뭐 어느 측이 옳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조금 더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1분 정도밖에 없는데 그 이재정 의원한테 짧게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2주 뒤에 만날 때는 각자가 이제 추천할 사람을 뭐 써내라 이건데 만일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비토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한 대로 법 개정에 나서는 겁니까?
예, 뭐 소위 비토권이 절차 안에서의 이제 정당한 권한 행사는 모르는데 지금 이혼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헌성 등에 대해서 내부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본인이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본인이 맡은 역할은 추천을 위한 권한에 예. 한정됩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시길 바라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마땅한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말 고민을 하는 것이 정치 세력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비토권, 정해진 야권의 비토권 이외의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저항 그 자리에서 하시면 예. 안 되죠. 저희들은 기대하겠습니다. 뭐 전혀 그런 생각 없고요. 예, 역할을 다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혼 변호사도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동의하겠다. 그리고 이혼 변호사가 반대한다 손 치더라도 7명 중에 6명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인사, 그 개인적인 전문적인 인사만 예. 추천하십시오. 그럼 언제든지 우리 저희들은 공수처 출범을 연대로 다 위해서 합니다. 함께 지혜를 예. 모아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연내하겠다 하셨으니까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면 중립적인 알겠습니다. 인사. 예. 잘 되길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